안녕하세요. 김규장입니다. 역시 절기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보면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연두빛 나뭇잎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정말 가장 좋은 계절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촌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말 제 기억에 남는 선물. 제가 지금도 그 선물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진짜 뭐랄까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또 얘기를 쫙 또 풀어야 되겠네요. 제가 39살 때 새로운 학교로 부임을 해갔는데 제가 맡은 학년이 1학년이었어요. 거기도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학급의 아이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 석 달, 넉 달이 돼도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요. 제가 매일같이 나머지 공부를 시키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글만이라도 깨우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1학기가 지나도 한글을 깨우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공책에다가 네모 공책에다가 사과를 앞쪽도 쓰고 뒤쪽도 쓰고 해서 정말 나머지 공부를 2시간 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학교에 와요, 얘가. 그리고 제가 어제 배웠던 그 사과를 제가 써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볼래? 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자는 안 와봐. 어제 배웠던 모르겠어요. 글씨를 알아서 사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제 나하고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남아서 뭐 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이의 반응은 사 하면서 과자를 못 읽어요. 제가 얼마나 속이 정말 뒤집어지는지 정말 혼났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다 갔는데도 한글을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한쪽으로는 오기도 생기지만 1년 동안 그 집안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보니까 참 딱한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아버지, 엄마, 그리고 제가 맡았던 그 아이, 그리고 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는 경우도 있으시고 좀 깨이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그 여자아이의 엄마가 시계를 볼 줄을 몰라서 아침을 몇 시 하는지 저녁을 몇 시 하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밥을 하라고 시키면 그때서 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글씨도 모르고 시계도 볼 줄 모르는 그런 엄마였어요. 그리고 걔네 아버지는 연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20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집안의 사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하고 엄마하고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형편인데 한글도 모르는 이 아이를 2학년으로 올려 보낼 것인지 그냥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렇게 정말 답답한 그런 때가 왔는데 안 되겠다. 얘를 정말 글씨라도 가르쳐서 수학은 못하더라도 한글만큼을 깨우쳐서 뭔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글을 읽고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오기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2학년을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하고 2년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 제가 우리 막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고 나서도 매일같이 그 아이하고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학년 한 4월 달쯤 되니까 조금씩 한글을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뿌듯했어요. 귀엽고 결실을 맺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6월 중순경에 우리 막내를 낳았어요.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휴가를 마치고 제가 9월 1일자 다시 학교를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오후에 제가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실문이 차르르 열리면서
바로 이 아이의 할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까만 봉지에 뭘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미영이 할머니 어쩐 일 오셨냐고 제가 반갑게 맞이했더니 정말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제 손을 확 잡으시더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미영이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을 건데, 미영이가 한글을 깨우친 것은 정말 선생님 덕분이다. 내가 이거를 죽어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미영이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글을 깨우치게 되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선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감동의 그런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정말 핑 돌더라고요. 할머니도 눈물을 찍어내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좀 찍어내고, 그러면서 서로 손잡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막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그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 소고기 아이도 낳고 했으니까 몸보심하라고 하면서 두근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 그 소고기 두근 정말 잘 끓여 먹었습니다. 힘내고서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하면서 잘 끓여 먹었답니다. 그렇게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선물,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가 2년 동안 저하고 막 씨름하면서 어쨌든 한글을 깨우쳤거든요. 한글을 깨우치고 3학년에 올라가고 나서 5월 15일 스승의 날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게 됐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보람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단순히 한글을 깨우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인생에서 한글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요.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갔어요. 전문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만났거든요. 그 동네에 가서. 와, 늘씬하게 잘 컸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정말 감개무량했는지, 야, 정말 그 기분은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잘 성장을 했답니다. 제가 첫 발령지가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아주 벽지 마을이었어요. 산골이었는데 그 벽지에서 4년을 근무하고 시내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제가 발령을 받고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학년 담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서 학교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는 바로 동네의 행사, 동네 잔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소풍이나 운동회가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다 멈추고 따라오셨어요. 소풍도 따라오셨거든요. 그때 따라오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반에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소풍 행사가 다 끝나고 아이들 파악해서 이제 학교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잠깐만 저 좀 보라고 하면서 손목을 끌고 저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치마를 막 걷어 올리더니 거기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제 손에 쥐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촌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주신 그 10,000원짜리가 접고 또 접어서 담배 한 가지 정도의 크기로 말려있던 그런 돈이었는데 저희 손에 꽉 쥐어주시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오늘 얘네 엄마가 어디 가는 바람에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선생님 정말 힘들겠다 라고 하시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당황도 했지만 그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간절함과 그 진심 어린 그 눈빛이 정말 제가 안 받으면은 너무너무 서운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 10,000원 어떻게 했냐고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오리온 초코파이
그 오리온 초코파이를 그 다음날 사가지고 우리 학급 아이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아직도 그 할머니의 그런 정말 진심 어리고 간절한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영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장점 하나씩은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비록 학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뒤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손재주는 정말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시간이라든지 만들기 이럴 때는 얼마나 걔가 잘 만드는지, 미술 시간이라든지 뭐 만들기 때는 제가 그 아이한테 폭풍 같은 그런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내 아이가, 우리 반 아이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야단치고 조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의 장점이 어딘가는 숨어져 있어요. 그걸 잘 꺼낼 줄 아는 그런 슬기로운 부모, 그런 슬기로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 잊지 못할 촌지, 그 선물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여왕의 계절. 행복한 시간 되시고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